네, 또 한 번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뭐 눈만 뜨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감흥이 떨어지는 뉴욕장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떤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을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올 만한 뭐 자리에서 또 최고치가 나왔다라는 감이 있더라고요.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어제 뭐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0.5%, S&P 500은 0.4%, 나스닥은 0.2%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 상승했는데요. 어제 주식시장 상승은 결국에는 고용지표 호조, 그다음에 화이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랠리가 지속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면은 월트 디즈니가 어제 3.1% 상승했고, 알코아가 3.2% 상승.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좀 보면은 NXP 세미컨덕터가 이제 2.3% 상승.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2.1% 상승, 그 다음에 램 리서치가 2% 상승했습니다. 스타벅스도 4.2% 상승했고요. 루시드도 12.6% 상승했습니다. 보잉도 5.4%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화이자 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발표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델타 항공이 8% 상승,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8% 상승했습니다. 여행 관련주인 카니발이 8.3%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7.8% 상승, 로얄 캐리비언도 8.9% 상승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13%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익스피디아는 이러한 소식과 그다음에 호실적이 맞물려서 15.6%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들도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죠. 역시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MGM이 6.3% 상승, 샌즈가 이제 7.3% 상승했습니다. 어제 화이자는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자기네들이 개발을 했다면서 10.9% 급등했는데요. 이번 사망 확률을 89%까지 낮춰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머크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50%인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머크사와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은 화이자는 이제 뭐 5일 동안에 30알을 먹으면 된다고 그러고, 머크는 이제 40알을 복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 원 선으로 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자는 올해 이제 18만 명분을 이제 생산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5천만 명분을 이제 생산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크는 이제 올해 1천만 명분 생산하고 내년에는 이제 2천만 명분을 이제 생산할 것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제 이제 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금 어제 뭐 머크도 상대적으로 이제 효능이 이제 화이자보다 조금 안 좋을 거다, 안 좋게 나와가지고 머크가 어제 한 10% 폭락했고, 그다음에 백신 관련주 모더나도 이제 16.6% 폭락했고, 노바백스도 11.3% 폭락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퀄컴 같은 경우 어제 4.4% 상승했는데,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138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알고 있는 메타가 어제 1.6% 상승했는데요. 이제 메타버스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오프라인 소매 매장을 개장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장을 하면은 VR 장비와 이제 화상회의 기기 등을 판매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체 앱티브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바클레이스 증권에서 펀더멘탈이 경고하고 2022년까지 이익률이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186달러에서 21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 달러 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높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뉴 컨스트럭트의 이제 리서치의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달러 가까이 지금 과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조 2천억 달러인데 그러면 뭐 거의 뭐 2천억 달러밖에 안 남는 거죠. 지금 주가가 앞으로 이제 88% 정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지금 1,200달러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150달러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세계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 2030년도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약 2,800만 대를 가 지금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테슬라가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정당하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3,100만 대를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전기차는 이제 테슬라가 다 팔아야 되고, 그보다 이제 더 팔아야 된다. 전기차 시장의 약 120% 정도를 이제 뭐 점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2030년까지 애플보다 이제 수익성이 더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지금 현재 $1,200 목표 주가를 제시한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약 800만 대를 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10월 이제 비농업 부문에서 이제 일자리가 이제 53만 1,000개가 이제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9월 달에는 지금 31만 2천 개였는데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인 45만 개보다 이제 더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실업률은 4.6%로 집계 됐는데요. 전월에 4.8%보다 0.2% 감소한 수치이고 시장 예상치인 4.7%보다도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2022년에 주식시장은 올해보다 안 좋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이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 성장세는 이제 둔화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현재 너무 높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약 이제 S&P 500 기준으로 약 25% 상승했는데, 보통 이렇게 크게 이제 상승한 그 다음 연도에는 수익률이 안 좋다. 내년도 시장 수익률은 약 6%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돈 푸는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었네요. 그래서 올해만큼의 화려한 시장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용시장이 정상궤도에 진입이 된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좋았는데 여기서 임금도 좀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전문가님. 보면은 인플레 압력을 다시 한번 가중시킬 수 있을 만한 수치다라는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지금 뭐 네.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어떤 뭐 보너스를 더 주거나 해서 뭐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좀 눌러앉히기 위해서 지금 돈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시장이 워낙에 좋아졌는데 이 기세를 이어받게 되면서 이번 주에 9일과 10일에 연달아서 CPI하고 PPI가 나오게 되거든요. 고용시장이 좋아졌다라는 데 대해서 환호가 나왔습니다만 인플레 지표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번 주에 대한 전망 좀 어떻게 하시는지, 물가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 지금 물가 지표는 여전히 지금 예. 뭐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CPI는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시장은 지금 예상치로 높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그게 이제 별다른 영향을 아주 거기서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네. 별다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CPI가 뭐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지금 목표치가 아니 지금 예상치가 좀 너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더 환호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예상치가 높군요.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지금?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중후반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시장 예상치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4% 정도만 나와도 시장은 뭐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치가 높다라는 걸 포인트로 또 지적을 해주셨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패드워치에서 예상하고 있는 내년 9월에 금리 올릴 가능성을 74.3%로 점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파월 의장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잇따를 또 예정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금리에 대한 노출 멘트가 조금 있을까요?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올해는 더 이상 이제 금리에 대한 멘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할 시점은 아니다.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이제 별개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이내 그런 이제 뭐 스탠스를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 좀 정도 되면은 한번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아니라 연준 의원들이 이번 주에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파월 의장과는 다른 시각이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뭐 캔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를 했죠. 네.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뭐 여유 있게 기다릴 시점은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어제도 뭐 멘트를 했는데 네네. 그냥 원론적인 멘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매파인데 네네. 지금 어떻게 금리 인상 시점을 정확히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커멘트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여는 총재들이 물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비둘기파 이제 매파 정도로 이제 뭐 얘기를 한다면은 매파는 조금 이제 뭐 강력한 이제 뭐 어떤 코멘트를 이제 나올 수가 있겠는데 뭐 기존에 나왔던 멘트하고 그냥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달랐어요. 이전에도 연준 위원들이 다 각각의 금리 인상의 시점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기속 기간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언 많이 나옵니다.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될지 비둘기파적인 면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크게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인플레를
7을 보셨고, 네, 고용을 3을 예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준이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도를 그렇게 좀 본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둘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좀 반응하게 될까요? 네.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고용 지표도 잘 나온 거에 대해서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문에서 한 7만 개가 이제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민간 부문에서 한 16만 개가 좀 늘어나가지고 좋은 지표가 보이고, 그동안에 이제 팬데믹 동안에 기간 동안에 좀 타격을 입었던 뭐 여행, 레저, 뭐 숙박업 관련 일자리도 큰 폭으로 좀 증가했고 한 16만 개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런 쪽에 물론 질적인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질적으로 뭐 크게 좋아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조금 이런 서비스 관련 쪽이 이제 좀 부진했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나가지고 고용 지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연준도 지금 뭐 고용지표, 물가지표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 특히 물가지표는 훨씬 넘어가고 있고 고용지표는 이제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언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이제 그 카드를 이제 계속적으로 만지작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드워치에서는 일단은 내년 9월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서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문가님. 1.5 레벨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향 곡선 예상하세요, 앞으로도? 아니요, 당분간은 박스권을 예상하고요. 박스권, 예. 네. 저는 이번에 조정이 오히려 국채 금리의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으로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그냥 네. 이렇게 가다가는 금방 1.9, 2% 레벨에 도달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렇죠. 조금 예. 이제 시켜주는 바람에 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직도 경제 참여도가 좀 부족하다 그런 맞아요. 어떤 분석에 네. 의해서 네. 어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떨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급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금리가 이제 평평해지는 이제 커브 플래트닝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경제가 뭐 좋아지고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그 반대 이제 커브 스티프닝 현상이라고 해서 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경우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가 이제 확대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이제 저는 그 형상으로 결국에는 뭐 올해 말서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그 현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벌어지는 게 연말부터는 눈에 조금 더 띄게 나타날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오늘 뭐 저희 시장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게, 그리고 시장의 활력소가 분명히 될 것 같은 게 뭐 코로나 킬러가 등장했다고 해야 될까요? 파이자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 시장에도 오늘 영향 많이 미칠 것 같죠. 저는 네. 그동안에 이제 이게 좀 긍정적인 게 네.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 그동안의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 있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시장에 그냥 어차피 뉴스에 파는 거니까 올라서 뭐 오전에 잠깐 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 관련주, 뭐 소매 관련주 뭐 이런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11월 첫째 주에 우리 시행을 하면서 뉴스에 팔으라는 얘기처럼 이제 떨어졌잖아요. 예, 그동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주가는 반응을 좀 잘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증시 전반에 여기 끌어올릴 만한 재료 자체가 될까요, 파이자가?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금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가고 그럼 뭐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에는 오늘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장 막판에 조금 이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온전히 다 반영을 우리 시장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디커플링 해소 시점은 정확히 어느 정도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전문가님? 디커플링 해소 네. 시점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하고 결국에는 미국 시장하고 너무 이제 디커플링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저는 디커플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먼저 해서 이제 저는 조금 우리나라가 좀 힘을 못 받는 형국이고 뭐 미국 시장이 성장성이 더 높은 주식이 많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안 올라와서요. 네, 또. 그래가지고 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힘을 못 쓰는 형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연말 올해 한 11월 말서부터는 이번 달 말서부터는 차츰 그냥 조금씩은 좁혀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갭을 좁히지는 못할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 내년 빨라야 금리 인상이 한 6월 정도, 7월 정도인데 네. 뭐 그 사이까지는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또 계속적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미국도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지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먼저 조정받고 내려오는 형국이고 그런데 뭐 일단은 조금 갭은 좁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이 차이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수익의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니까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의 호재거리들을 우리 시장에 얼마나 오늘 잘 반영해 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를 결정질 만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찾아서도 오늘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는 기회 있으실 것 같아요. 화이자 관련된 뉴스 관련해서 백신이라 이런 쪽들은 많이 안 좋긴 하겠습니다만 리오프닝 관련주들, 찐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좋은 기회 있으실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좋았고 이런 부분도 탄력받을 수 있을지 점검하시면서 오늘 충분히 또 수익의 기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최현지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